안녕하세요. 자녀를 칭찬하는 방법과 꾸짖는 방법 첫 번째 영상에서 잘못을 잘못 꾸짖으면 아이 머리를 망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 잘못 꾸짖으면 오히려 아이가 공부를 싫어하게 된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나누고 지나가겠습니다. 공부하라는 말만큼 아이의 학습 의욕을 꺾는 말은 없다.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도 공부하라고 하면 하기 싫다고 아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라는 말을 다른 방법으로 잘 돌려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 못하는 과목에 대해 꾸짖기보다는 잘하는 과목에 대해 칭찬하라. 못하는 과목에 대해서 꾸짖다 보면 아이가 기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과목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공부의 선택권을 아이에게 주지 않으면 아이는 공부에 대해 흥미를 잃는다. 공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아이에게 주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아이의 잘못은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라. 우리가 성격이 좀 급하다 보면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막 야단을 치게 되는데요. 야단치기 전에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상벌을 믿기로 하면 일시적으로 학습 의욕을 높일 수 있겠으나 결국은 마이너스가 된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너 이거 숙제하면 뭐 해줄게, 뭐 이렇게 하면 뭐 용돈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미끼를 던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키다 보면 순간적으로 의욕은 높일 수 있지만 결국은 마이너스가 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공부의 내용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이다. 유태인의 지혜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유태인들은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지혜롭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사에 대한 아이의 불만에 동조하면 공부를 싫어하는 것을 조정하는 것이 된다. 아이가 간혹가다 집에 와서 선생님에 대해서 불만을 늘어놓을 수 있는데요. 그때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꾸짖으면 아이가 반발한다 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꾸짖어야 할까 한번 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에게 일을 시킬 때는 재촉하지 말고 끝내는 시간을 정해줘라. 이거 빨리빨리 해 하지 말고 몇 시까지 해 이렇게 끝내는 시간을 정해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이의 거짓말에 대해 엄하게 나무라면 아이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이든 어른이든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심하게 야단을 맞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너무 엄하게 나무라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신의 지난 날을 내세우며 아이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설득의 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 옛날에 부모는 이랬어 라는 말 요즘 아이들에게 통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를 꾸짖을 때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라. 무작정 야단치지 말고 너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어 라고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꾸짖을수록 아이는 부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작은 소리로 꾸짖을 수 있는 건 정말 성숙한 모습인 것 같아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화가 먼저 치밀면 소리를 먼저 지르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작은 목소리로 꾸짖게 되면 아이는 부모의 말에 더 귀를 잘 기울인다고 합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이의 결점을 남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되죠. 아이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남에게 흉을 본다거나 아이 앞에서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이에게 남의 눈을 의식해야 하면 선악을 구분할 줄 모르는 아이로 만들 우려가 있다. 눈치를 보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이가 싸웠을 때는 싸움 자체를 꾸짖지 말고 싸운 이유를 물어라. 왜 싸웠냐고 야단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싸우게 됐는지 이유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위로 인해 아이의 인격을 공격하면 아이가 반성하지 않는다. 자기가 잘못을 깨우치다가도 인격적인 말을 꼬집어서 아이에게 야단을 친다면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꾸짖는 일을 아버지한테 대신하게 하면 아이는 엄마에 대한 신뢰감을 잃는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보는 부모님이 엄마가 보면 엄마가 아빠가 보면 아빠가 야단을 쳐야 되겠죠. 그거를 엄마가
아빠가 무서우니까 라고 잘못한 거를 아빠에게 일러서 아빠에게 야단치게 한다면 아이는 엄마에 대한 신뢰감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남 앞에서 인사를 강요하기보다 그 장소에 익숙해지도록 배려해주라. 인사를 강요하지 말고 그 장소에 익숙해지도록 배려해주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취미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 인정해주라. 예를 들어서 아이가 게임을 좋아한다 라고 했을 때 엄마 마음에 들을 리가 없잖아요. 독서를 한다거나 공부하는 게 취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인정해주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성격의 아이에게 격려의 말은 오히려 해가 된다. 소극적인 아이에게는 격려를 할 때도 좀 주의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짖으면 아이가 반발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갖고 같이 나눠보았는데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꾸짖는 방법 묘화에 따라서 아이의 떼쓰는 버릇도 고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